당장 멈춰! 그 미친 철수 명령 당장 거두라고! 사자처럼 포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함에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두꺼운 방탄 유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대통령님, 이미 한 발 늦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전면 통제하자마자 미 본토 방어망 가동률이 20%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망이 펜타곤의 메인 서버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한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며 오만하게 굴던 참모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질려버립니다. 단돈 100억 달러를 뜯어내려 주한미군 철수라는 비열한 카드를 꺼내들었던 미국. 하지만 정작 천조국 최첨단 방어망의 심장을 뛰게 하던 유일한 생명줄은 온전히 대한민국의 손에 쥐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켜준다고 굳게 믿었던 그 작고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미국의 높디 높은 콧대를 꺾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거인이 되었을까요? 70년 전 잿더미 속에서 깡통 라디오를 고치던 굶주린 소년들의 피눈물이 만들어낸 전율의 반전. 지금 그 벅찬 감동의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미국 펜타곤의 수석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카터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20년 넘게 세계 최강 미국의 국방 안보를 다뤄온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악몽 그 자체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를 쥐고 흔든다는 백악관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한 벙커, 이른바 특급 상황실입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미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 숨막히는 정적 속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이곳의 공기는 거만한 확신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꺼운 안보 보고서를 책상 위로 거칠게 내던지며 사자처럼 포효합니다. 한국 대통령에게 당장 1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해. 하루라도 늦으면 주한미군 전원을 당장 철수시키겠다고 전하거라. 그깟 작은 나라 우리 미군이 보호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텐데 감히 우리의 요구를 거절해? 쩌렁쩌렁한 고함에 상황실의 두꺼운 방탄 유리가 미세하게 떨릴 정도입니다. 제 옆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있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 참모 리처드 헤이즈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금색 만년필을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아주 오만하게 속삭입니다. 카터 국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겁을 주면 한국은 5분도 못 버티고 덜덜 떨며 백기를 들고 달려올 겁니다. 그들은 우리 미국이라는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당장 내일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을 나약한 하청 국가 아닙니까? 제가 지금 바로 한국이 얼마나 겁쟁이인지 제 눈으로 확인시켜드리죠. 리처드가 상황실 중앙의 메인 콘솔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붉은색 버튼 하나를 꾹 누릅니다. 주한미군과 연동된 한국군의 군사위성 통신망을 딱 30분만 강제로 차단합니다. 갑자기 눈과 귀가 멀어버린 한국 정부가 패닉에 빠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전화를 걸어올 겁니다. 자, 이제 타이머를 시작해 볼까요? 그의 손끝에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전면에 배치된 거대한 모니터에 떠있던 초록색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평택, 오산, 군산, 미군 기지와 연결된 통신망이 완전히 블랙아웃된 겁니다. 우리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시계를 바라봅니다. 똑딱거리는 초침 소리만이 서늘한 상황실을 채웁니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납니다. 당장이라도 울려 퍼져야 할 비상전화는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10분이 지났을 때 여유롭던 리처드 헤이즈의 얼굴에서 거만한 미소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입니다. 레이더망을 감시하던
펜타곤 최고 통신 담당관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비명처럼 소리칩니다. 대통령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모든 군사 자산이 우리 레이더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미친 헛소리야. 트럼프 대통령이 핏대를 세우며 모니터 앞으로 성큼 다가갑니다. 저도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비며 거대한 화면을 쳐다봅니다. 방금 전까지 한반도 전역에 빽빽하게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던 한국의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최신형 전투기와 미사일 기지들이 마치 투명 인간처럼 하나둘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통신이 끊긴 게 아닙니다. 미국의 자랑이라는 세계 최첨단 정찰 위성으로도 그 어떤 열화상 카메라와 적외선 탐지기로도 한국군의 흔적을 단 하나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당장 시스템 복구해. 우리 쪽 레이더 고장난 거 아니야? 천조국의 감시망이 뚫린다는 게 말이 돼? 리처드가 이성을 잃고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치지만 기술진들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일본과 대만의 군사 자산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직 한국만, 대한민국만 스스로 모습을 감춘 겁니다. 마치 우리 감시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하게 스텔스 상태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순간 제 뇌리를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주먹을 꽉 쥐며 상황실 한가운데서 무겁게 입을 엽니다. 대통령님, 이건 우리 레이더의 고장이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의 통신망을 완전히 버리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양자 암호 통신망으로 전환한 겁니다. 리처드가 붉어진 얼굴로 코웃음을 치며 발악하듯 반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하십시오. 한국 놈들이 만드는 전차나 무기들은 다 우리 미국산 칩과 통신망으로 돌아가는 껍데기들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공급을 통제하고 통신을 끊으면 그건 그냥 무거운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다고요. 저는 그를 향해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쏘아붙입니다. 아닙니다. 리처드, 당신이 5년 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원들을 무시하고 워싱턴에서 쫓아냈던 그날 밤부터 한국인들은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콧대를 높일 때 그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맨땅에 헤딩하듯 자신들만의 통신망과 반도체를 깎아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영하 50도의 혹한과 영상 60도의 폭염 속에서도 절대 고장나지 않는 극한의 군사용 반도체를 기어이 완성해낸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의 심장에는 단 하나의 미국산 부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적을 탐지하고 미사일의 궤적을 0.001초 만에 계산하며 미국의 감시망마저 완벽하게 속이고 회피하는 그 위대한 두뇌가 전부 100% 메이드 인 코리아 독자 기술로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이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 피 끓는 외침의 상황실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지독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고 그 잘나던 리처드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가죽 의자에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가 그토록 얕잡아 보았던 나라, 미국의 허락 없이는 방아쇠 한 번 못 당길 거라 조롱했던 그 나라가 어느새 미국의 기술력을 아득히 뛰어넘어 자신들만의 완벽하고도 거대한 국방의 방패를 완성해 놓았던 겁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백악관의 특수 암호 채널로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발신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귀국의 감시망은 이제 우리의 심장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보호도 받지 않는 완전한 기술 독립국입니다. 그 짧고도 서늘한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저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찌릿한 전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감동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버지니아 제 서재 한 구석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낡은 가죽 일기장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바로 1952년 한국전쟁의 미군 제1통신 여단 장교로 참전하셨던 제 아버지가 평생을 애지중지 아끼시던 유품입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제게 늘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영하 20도의 살을 에이는 혹한 속에서 잿더미가 된 서울을 걷고 있을 때였단다. 중공군의 기습 포격으로 우리 소대의 무전기가 완전히 박살이 났지. 본대와 연락이 끊겨 소대원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 그때 부대 주변을 맴돌던 12살 남짓한 깡마른 한국인 고아 소년 하나가 다가왔다. 소년은 남들이 버린 깡통 조각과 끊어진 전선 가닥을 주워 모으더니 꽁꽁 얼어붙어 피가 맺힌 붉은 맨손으로 기적처럼 무전기 회로를 다시 연결해냈지. 아버지가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시로 전투 식량과 초콜릿을 쥐어주자 소년은 그것을 먹지 않고 미군 부대의 낡은 과학 잡지와 맞바꾸었다고 합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그 작은 소년이 아버지가 건네준 라디오 기판을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더듬거리는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우리는 지금 너무 가난해서 남이 버린 깡통으로 고치지만요.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완벽한 기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아저씨의 나라 사람들도 지켜줄게요. 꼭 그럴 거예요. 아버지는 그 소년의 눈빛에서 별빛보다 찬란하고 독한 불꽃을 보았다고 일기장에 적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이 잿더미 속에서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비웃었지만 굶어 죽어가는 순간에도 기계를 고치고 책을 보던 그 끈질기고 위대한 민족은 반드시 훗날 가장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남기신 그 일기장의 눈물겨운 예언이 천조국 미국의 심장부인 백악관에서 너무도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70년 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깡통을 주워 무전기를 고치던 그 소년들이 기어이 100% 독자 국방망이라는 눈부신 기적을 일궈내며 맹세를 지켜내고야 만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답답한 벙커에 앉아만 있을 수 없습니다. 모니터 너머에서 스스로 살아 숨쉬고 있는 저 압도적인 기적의 실체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합니다. 한국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거인이 되어버린 것인지 70년 전 그 굶주렸던 소년들의 헌신과 피땀으로 빚어낸 독자 기술이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심장이 되어 세상을 흔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직접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의 심장부, 창원의 거대한 방산단지로 들어가 이 두 눈으로 진실을 마주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터질 듯이 거세게 뜁니다. 영원한 보호자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국의 오만함이 아득하게 높은 한국의 숭고한 국방기술력 앞에 무참히 산산조각 나버린 이 뼈저린 밤, 저는 70년 전 아버지가 만났던 그 소년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물을 만나기 위해 어둠을 가르고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에 벅찬 마음으로 몸을 싣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4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합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미국의 감시 레이더에서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한국군의 그 경이로운 스텔스 기술과 70년 전 아버지가 만났던 그 굶주린 소년의 맹세만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관용차에 올라탑니다. 차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곧장 경상남도 창원의 거대한 방산단지로 저를 안내합니다. 도착한 시간은 새벽 3시 하지만 차 문을 열고 내린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저는 그만 헉하고 숨을 들이켜고 맙니다. 이곳은 거대한 산맥 하나를 통째로 깎아 만든 듯한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요새입니다. 모두가 깊이 잠들었을
새벽 3시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수십만 평의 공장 단지는 대나처럼 눈부신 불빛을 뿜어내며 웅장하게 고동치고 있습니다. 귀를 때리는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 국방부의 최민호 과장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카터 국장님, 미국 펜타곤의 최고 분석관께서 이 새벽에 저희를 다 찾아오시고 영광입니다. 그의 정중한 인사말에는 과거 미국 수뇌부 앞에서 쩔쩔매며 눈치를 보던 약소국의 비굴함 따위는 단 1%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세계 최고라는 거대한 자부심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하고 묘한 여유만이 묻어납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최 과장님, 지금 이 시간에 이 거대한 공장들이 전부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최 과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의 무기들을 만들어내려면 저희에겐 밤낮이 없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들어와서 보시죠. 그를 따라 들어간 제1공장. 이른바 K 흑표 전차 생산 라인 축구장 1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거대한 공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맙니다. 수백 대의 거대한 로봇팔과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는 검은색 위장 도색을 마친 최신형 K 흑표 전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조립되어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만 하루에 전차 2대가 완제품으로 쏟아집니다. 90일이면 60개 대대금 무장이 완벽하게 끝나는 거죠. 최 과장의 태연한 설명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립니다. 하루에 2대라니요. 저희 미국과 유럽의 콧대 높은 방산 업체들은 전차 한 대를 조립하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부품 하나가 없어서 생산 라인이 통째로 멈춰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천조국 미국조차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속도로 세계 최강의 전차를 붕어빵처럼 찍어내다니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짙은 기름때가 묻은 낡은 작업복을 입은 초로의 남자가 다가옵니다. 40년 넘게 이 방산 공장을 묵묵히 지켜왔다는 김동길 공장장입니다. 굽은 등에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날카롭고 매섭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힌 투박한 손을 내밀며 묻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오셨다고요? 그쪽 참모들이 우리 무기를 미국 부품 없이는 안 돌아가는 깡통이라고 비웃었다던데 오늘 우리 전차 속살 한번 제대로 구경하시겠습니까? 그의 안내를 받아 K 전차의 좁은 해치 안으로 몸을 밀어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곳은 무식한 쇳덩어리로 뭉쳐진 전차 내부가 아닙니다.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최첨단 우주선의 조종석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투박한 기계 장치 대신 투명한 홀로그램 패널과 디지털 스크린이 전방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김 공장장이 패널의 메인보드를 조심스럽게 열어젖힙니다. 그곳에는 어른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반도체 칩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 칩들의 표면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네. 미국의 통신망을 강제로 끊어버리고도 우리 군을 스스로 살아 숨쉬게 만드는 전차의 진짜 두뇌입니다. 김 공장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전차 안을 먹먹하게 울립니다. 미국이 5년 전 우리에게 핵심 군사용 칩 기술을 안 주겠다고 문전박대했을 때 우리는 피눈물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100%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인공지능 신경망 반도체를 기어이 개발해냈죠. 이 작은 칩 하나가 초당 10조 번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궤적을 0.001초 만에 계산해 요격하고 지형 지물을 스스로 파악해 최적의 스텔스 회피 기동을 지시합니다.
심지어 적의 전자기파 공격을 정통으로 맞아도 이 반도체는 절대 타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작고 검은 칩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미국의 최신형 에이브럼스 전차조차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극한의 신의 영역. 우리는 이들이 미국산 칩이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하청업체라고 비웃었지만 이들은 이미 스스로 진화하여 완벽한 창조자이자 세계 안보의 지배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차 밖으로 나와 창원의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산맥을 깎아 만든 이 거대한 공장 위로 수많은 별이 부서질 듯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불야성의 기적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70년 전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던 그 척박한 땅에서 한국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피땀 흘려 기계를 돌렸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가족을 살리고 조국을 지키겠다는 그 뼈저린 일념 하나로 맨 땅에 엎드려 뼈대를 세워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른 손톱만 한 검은 반도체 위로 70년 전 아버지가 일기장에 남기셨던 그 12살 한국 소년의 피 묻은 붉은 맨손을 조용히 겹쳐봅니다. 영하 20도의 살을 A는 혹한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끊어진 전선을 부여잡고 미군의 무전기를 고쳐내던 그 굶주린 소년 초콜릿 대신 낡은 과학 잡지를 품에 안고 언젠가 우리가 만든 제일 똑똑한 기계로 아저씨의 나라 사람들도 지켜줄게요라고 더듬거리며 맹세했던 그 별빛 같던 소년,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구분 등의 김공장장이,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묵묵히 전차를 조립하는 저 수많은 한국의 백발 기술자들이 바로 그 굶주린 소년의 피를 이어받은 영웅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 두 번 다시 남의 손에 조국의 운명을 맡기지 않기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깎고 또 깎아낸 그 처절한 한과 헌신, 그것이 수십 년의 세월을 응축하여 기어이 천조국 미국의 오만함을 박살내는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방패로 승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당신들이 기어이 70년 전에 그 맹세를 지켜내고야 말았군요. 저는 그 작은 반도체를 부여잡고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맙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가 바친 그 고귀한 땀방울 앞에 20년 넘게 미국의 패권만 믿고 살아왔던 펜타곤 전략가의 알량한 자존심은 모조리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김 공장장의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꽉 쥐며 아주 깊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게 제가 벅찬 감동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갑자기 제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백악관 상황실과 직접 연결된 최고 보안 등급의 위성 전화기가 미친 듯이 날카로운 비상벨을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사자처럼 포효하며 100억 달러를 내놓으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짐승 같은 절규가 스피커폰을 찢을 듯이 흘러나옵니다. 카터, 데이비드 카터, 자네 지금 한국 방산 공장에 있지? 제발 한국 국방부 관계자 좀 당장 바꿔주게. 그의 목소리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으로 처절하게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방금 전까지 한국을 협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딴 오만한 짓거리가 당장 내 목통을 쥐어짜고 있다고. 한국이 방금 전격적으로 우리 쪽으로 향하는 모든 군사용 초정밀 반도체 수출을 전면 통제해버렸어. 트럼프 대통령이 숨을 헐떡이며 피를 토하듯 소리칩니다. 반도체 공급이 끊기자마자 우리 미 본토를 방어하는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과 사드 시스템의 가동률이 단 2시간 만에 20% 아래로 곤두박질 쳤단 말이야. 천조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눈과 두뇌가 전부 한국산 칩이 없이는 작동조차 안 하는 깡통 껍데기였어. 당장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면 우리 워싱턴 하늘이 고스란히 뚫려버린다고. 상황실의 펜타곤 참모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전 세계를 발밑에 두고
호령하던 초강대국 미국의 수장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작은 나라의 방산 공장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카터, 자네가 한국 측에 제발 빌어. 방위비 100억 달러 요구, 주한미군 철수? 전부 다 취소. 아니 완벽하게 백지화하겠다고 전해. 우리가 한국에 돈을 더 얹어주겠다고 해. 제발 그 위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만은 당장 풀어달라고 땅에 엎드려 애원해 달란 말이야. 한국에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 미국은 오늘 밤 당장 흔적도 없이 사라질 판국이야. 제발 살려줘. 제발 반도체만은 살려달란 말이야.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살려달라. 짐승처럼 울부짖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참한 오열처는 스피커폰의 전원을 조용히 꺼버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김동길 공장장을 향해 70년 전 깡통 라디오를 고치던 그 위대한 소년들의 영혼을 향해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과 함께 깊은 경례를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피땀 흘려 조국을 지켜낸 위대한 대한민국이 콧대 높은 오만한 세상을 향해 날리는 가장 완벽하고도 통쾌한 기적의 일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처절한 절규를 뒤로한 채 저는 조용히 위성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립니다. 상황실의 비명소리가 끊어진 창원의 새벽은 다시 웅장한 기계음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방금 전보다 더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토록 침착하던 한국이 갑자기 미국을 향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반도체 수출 전면 통제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든 것일까요?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김동길 공장장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기름때 묻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제 눈앞에 불쑥 내밉니다. 카터 국장님, 당신네 미국 대통령이 왜 저렇게 사시나무 떨듯 울부짖는지 아십니까? 원인은 바로 당신네 백악관 참모들이 먼저 저지른 비열한 짓거리 때문입니다. 화면을 들여다본 저는 그만 숨을 헉하고 들이켜고 맙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한국의 경제뉴스 속보와 주식 시장 상황판이 떠 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숫자들이 미친 듯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제 눈을 의심할 만한 끔찍한 기사를 발견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백악관 상황실에서 저를 조롱했던 수석 참모 리처드 헤이즈 그가 월스트리트의 거대 헤지펀드들을 총동원해 한국 방산 기업과 반도체 기업들의 주식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공매도 폭탄을 던졌던 겁니다. 군사통신망을 강제로 끄는 것도 모자라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의 논란 틈을 타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경제적 숨통마저 끊어버리려 한 치밀하고도 잔인한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미친 짓인데 리처드, 이 멍청한 자식이 기어이 선을 넘었구나. 저는 사색이 되어 중얼거립니다. 수십조 원의 막대한 공매도 폭탄이라면 아무리 튼튼한 기업이라도 순식간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줄도산의 위기에 처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의 잔혹한 공식입니다. 그런데 화면 속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은커녕 오히려 하늘을 뚫을 기세로 무섭게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던진 폭탄을 누가 다 막아내고 있는 겁니까? 제 떨리는 질문에 이번에는 옆에 있던 최민호 과장이 가슴을 활짝 펴며 대답합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을 온몸으로 막아낸 건 우리 정부도 대기업도 아닙니다. 바로 1,500만 명의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여기 이 커뮤니티 댓글들을 똑똑히 보십시오. 최 과장이 화면을 넘기자 수백 수천만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주식 투자 게시판이 나타납니다. 저는 더듬더듬 그 글들을 번역기로 읽어내려가며 온몸에 찌릿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낍니다. 미국 놈들이 감히 우리 자주포 만드는 회사를 건드려? 나라 지키는데 돈이 대수냐? 오늘 내 적금 다 깼다. 우리 전차 굴러가게 만드는 반도체 기업은 우리가 지킨다. 월급 통장 털어서 풀매수 간다. 할아버지 참전 명예 수당 받은 거 다 털어넣습니다. 미국한테 절대 무릎 꿇지 마라. 대한민국. 단 1시간 불과 1시간 만이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경제를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겠다며 던진 수십조 원의 폭탄을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청년들이 맨몸으로 덤벼들어 남김없이 씹어먹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털어 하나의 거대한 방어벽으로 뭉친 것입니다. 주가가 미친 듯이 치솟자 공매도를 쳤던 리처드와 월스트리트의 콧대 높은 헤지펀드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줄파산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며 오만하게 굴던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의 평범한 서민들이 뿜어내는 거대한 분노 앞에서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리고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수출 밸브를 전면 차단해버린 겁니다. 당신네들이 자본으로 우리의 심장을 찌르려 했으니 우리는 당신들의 심장을 지켜주던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린 것뿐이지요. 김 공장장의 차가운 선언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굽니다. 오만함에 눈이 멀어 한국을 100억 달러라는 푼돈으로 협박하고 경제를 망가뜨려 굴복시키려 했던 미국의 천박한 전략은 이제 완벽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하청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깎아내는 장인들이자 조국이 위협받으면 5천만 국민 전체가 결사항전의 투사로 돌변하는 두려운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때 꺼두었던 제 위성 전화기가 스스로 비상 전원을 켜며 다시 날카롭게 울립니다. 백악관의 특수 강제 연결 시스템입니다. 전화를 받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넘어 폴란드, 영국, 독일 등 유럽 강대국 정상들이 백악관 한라인을 통해 쏟아내는 분노의 고함 소리가 엉켜서 들려옵니다. 이보시오, 트럼프. 당신들 지금 한국에 무슨 미친 짓을 한 거요? 미국이 한국을 협박하는 바람에 우리 폴란드가 주문한 K 전차 1000대 인도에 차질이 생겼소. 당장 한국 앞에 엎드려 사죄하지 않으면 폴란드는 나토를 탈퇴하고 미국과 등을 치겠소. 독일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지금 한국 국방부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자주포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 형편인데 당신들 미국의 그 어설픈 자존심 때문에 자유진영 전체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작정이요? 당장 한국의 화를 풀어주시오. 미국의 맹방이라 믿었던 유럽 열강들이 하나같이 미국을 향해 항의를 퍼부으며 대한민국의 눈치를 살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질서가 미국의 헤게모니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이곳 창원의 밤하늘 아래까지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카터 내 말 들리나? 내가 졌네. 우리 미국이 완벽하게 졌어. 모든 정상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끝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이제 텅 빈 껍데기처럼 공허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자네가 내 대신 빌어줄 필요도 없어. 내가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겠네. 지금 당장 백악관의 자존심을 걸고 한국 대통령실과 최고 등급 암호 통신을 연결하라고 지시했어. 제발 제발. 그들이 내 전화를 받아주길 기도해주게. 전 세계를 호령하던 천조국의 대통령이 단 한 번도 고개 숙인 적 없던 미국의 수장이 이제 덜덜 떠는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자비만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저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 속에서 잠시 후 벌어질 한미 양국 정상의 숨막히는談판을 상상하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지배하던 낡은 시대는 끝났고 대한민국이 세계 안보의 중심에 우뚝 서는 새로운 태양이 창원의 산맥 너머로 붉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처절하게 무릎 꿇은 미국을 향해 어떤 위대한 철퇴를 내리게 될까요? 제 위성 전화기 너머로 펜타곤 상황실에 숨막히는 정적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백악관 수석 통신관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한국 대통령실과의 최고 등급 암호 통신망을 연결하는 그 몇 초의 시간이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는 마치 몇 세기처럼 아득하고 길게 느껴집니다. 뚜뚜 신호음이 채 3번을 울리기도 전에
통신이 수락됩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백악관 상황실에, 그리고 여기 창원 방산 공장 한가운데 서 있는 제 귓가에 낮고 묵직하게 울려 퍼집니다. 당황한 기색이나 흥분된 감정이라고는 단 1%도 섞이지 않은 거대한 태산처럼 차분하고 단단한 음성입니다. 미국 대통령님, 웬일로 이 새벽에 직접 연락을 다 주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왈칵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바다 건너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합니다. 70년 한미 동맹의 역사상, 아니 전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오만했던 초강대국 미국의 수장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한국을 향해 먼저 고개를 숙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찰나가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발언과 방위비 100억 달러 청구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무례했던 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펜타곤 참모들이 치욕스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눈을 질끈 감는 옅은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알량한 자존심마저 완벽하게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사실상 눈물 섞인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미 본토의 방어망을 유지하기 위한 그 한국산 초정밀 반도체의 공급을 제발 끊지 말아주시길 간청합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의 그 위대한 반도체 칩 없이는 단 하루도 국민의 하늘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조건을 한국에 맞추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초강대국 미국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항복 선언. 스피커폰 너머의 한국 대통령은 잠시 무거운 침묵을 지킵니다. 그 짧은 몇 초의 침묵이 죄를 지은 미국 수뇌부에게는 마치 형장의 선 사형수처럼 목이 졸리는 영겁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윽고 한국 대통령의 선하고도 품격 있는, 그러나 등골이 서늘할 만큼 단호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미국의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피를 나눈 동맹국을 자본과 이익 때문에 먼저 저버릴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당신들처럼 말입니다. 그 뼈있는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 참모들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듯 앓는 소리를 냅니다. 한국 대통령에 이어지는 선언은 미국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쐐기를 박아 넣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할 때 보호자가 피보호자를 다루듯 오만하게 명령하거나 푼돈으로 협박하는 비열한 짓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부품이나 조립해 바치는 하청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의 안보를 함께 짊어지는 대등한 파트너, 아니 완벽한 기술 독립국으로서만 귀국과 손을 잡겠습니다. 이 조건을 수용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연히 수용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평등한 동반자로서 자유진영의 모든 안보 전략을 대한민국과 가장 먼저 상의하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통신이 종료되는 묵직한 신호음과 함께 70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오만한 패권주의가 완전히 끝이 났음을 알리는 거대한 마침표가 찍힙니다.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한국은 그저 복종해야만 한다던 낡고 오만한 시대가 저물고 대한민국이라는 멈추지 않는 거인이 세계 질서의 최정상에 우뚝 서는 완벽한 세대교체의 현장을 제가 목격한 것입니다. 저는 위성 전화기를 천천히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지독한 긴장감이 휩쓸고 간 창원의 거대한 방산 공장 위로 어느새 붉고 찬란한 동이 터오르고 있습니다. 밤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컨베이어 벨트 위로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지축을 울리는 웅장한 괴음과 함께 세상 밖으로 굴러나옵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 아래서 저는 품속 깊은 곳에 평생을 부적처럼 간직해온 아버지의 낡은 가죽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듭니다. 1952년 12월 4일 에이는 듯한 서울의 잿더미 속에서 중공군의 포격을 피해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던
미군들에게 다가왔던 12살 한국인 고아, 소년 꽁꽁 얼어붙어 쩍쩍 갈라지고 피가 맺힌 붉은 맨손으로 남들이 버린 끊어진 전선 가닥과 깡통 조각을 주워 모아 기적처럼 생명의 무전기 회로를 다시 연결해냈던 그 굶주린 아이 은혜의 대가로 준 초콜릿마저 마다하고 낡은 과학 잡지를 품에 꽉 끌어안으며 언젠가 우리가 만든 제일 똑똑한 기계로 아저씨의 나라 사람들도 지켜줄게요라고 더듬거리며 맹세했던 그 작고 초라했던 소년.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 속 빛바랜 라디오 기판 조각과 방금 전 김동길 공장장이 보여주었던 어른 손톱만 한 그 눈부신 검은색 반도체를 마음속으로 나란히 겹쳐봅니다. 그 순간 억겁처럼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며 제 두 뺨을 하염없이 적십니다.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비참한 순간에도 기계를 고치고 책을 보던 그 끈질기고 독한 민족은 반드시 훗날 가장 위대한 기술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대한 빛이 될 것이라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 속 눈물겨운 예언이 오늘 완벽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오만한 강대국 미국의 무릎을 꿇린 저 경이로운 반도체는 누군가 공짜로 던져주거나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얄팍한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쟁의 참화 속에서 깡통을 주워 무전기를 고치던 그 굶주린 소년들이 다시는 내 가족을 굶기지 않겠다고, 내 조국은 내 두 손으로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영하의 추위와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밤낮 없이 기계를 돌렸던 피땀의 결정체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때 맨손과 맨몸으로 기적의 회로를 깎아내던 사람들, 위대한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의 그 지독한 한과 눈물, 그리고 거룩한 희생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불멸의 심장.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방어해낼 거대한 거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그저 운 좋게 곁에서 그 위대한 서사시를 지켜볼 영광을 누렸을 뿐입니다. 저는 공장 마당에 우뚝 솟은 검은색 전차를 향해, 그리고 묵묵히 이마에 땀방울을 닦아내며 밤샘 작업을 마친 백발의 김동길 공장장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가장 깊게 허리를 굽힙니다. 미국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저의 오만했던 27년 안보 전략가로서의 자만심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자 동시에 인간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가장 숭고한 기적 앞에, 아니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피눈물로 바친 그 눈부신 일생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순간입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상쾌한 아침 바람이 뜨거운 제 눈물 자국을 식혀줍니다. 저는 가슴 깊이 확신합니다. 전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위대하고 견고한 방패, 대한민국이라는 멈추지 않는 거인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말입니다. 천조국 미국의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전 세계 강대국들이 고개 숙여 굽어보는 진짜 찬란한 빛, 대한민국의 위대한 70년 피땀에, 그리고 이 나라를 기어이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이 땅의 모든 위대한 어르신들께 제 생애 가장 뜨거운 존경과 감사의 경례를 올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가슴 벅찬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울림으로 남으셨습니까? 지독한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남들이 버린 깡통 조각을 주워 무전기를 고치던 그 어린 소년의 붉게온 맨손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저 역시 대본을 정리하는 내내 뜨거운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눈부신 기적은 어느 날 하늘에서 우연히 뚝 떨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바로 당신들이 피눈물로 세워 올린 거룩한 성전입니다. 남의 나라 군대가 지켜줘야만 간신히 숨을 쉬던 가여운 약소국이 어느새 100%
독자 기술로 초강대국 미국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며 무릎을 꿇리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통쾌한 반전은 모진 세월을 묵묵히 버텨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 없이 공장을 돌려오신 여러분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힌 투박한 두 손이 만들어낸 가장 빛나는 훈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브라보 감동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